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염영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내년 총선에 민주당을 찍을 것인가 국힘을 찍을 것인가 하고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편향된 여론조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10%가 앞서갑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만 조사했는데, 서울만 조사했는데요. 오세훈과 경기도지사 김동연을 좀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데일리안에서도 오늘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데일리안과 RN서치가 데일리안의 공정, 여론조사 기관 공정과 RN서치가 윤석열 지지율을 최고로 높게 나오는 기관, 그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아일보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특징적인 게 전번에도 MBS인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서울 지역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정권 심판을 가겠느냐, 야당 심판을 가겠느냐 했을 적에 그때도 한 12%가 정권 심판률이 높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화 면접 조사가 한 10% 정도 했어요. AR에서 90% 정도 하고. 근데 이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화 면접 조사를 20% 하고 ARS를 한 80% 정도 했는데요. 근데 응답률이 안 나와요. 응답률이 얼마나 했는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안 들어갔는데 저도 바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나이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새 집 전화 쓰는 사람들이 한 7, 8%뿐이 안 돼요. 많이 잡아야 12, 3%죠. 그렇죠. 대부분이 ARS로 핸드폰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전화 면접 조사를 갖다가 20%를 했다. 직접. 이거는 7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든 동아일보가 윤석열이 유리하게, 안 그러면 압수수색 당하고 두드려 맞으니까 발표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완패가 된다. 서울에서 완패를 하면은 경기도도 완패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서울이 보면은 제가 경기도지사, 서울지사, 서울시장 이런 거 동정은 잘 안 나오나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오세훈이가 대단한 전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여의도 또 압구정, 한강변 라인을 전부 다 50층, 70층까지 올리는 전시 행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민들한테도 꽤 보조를 해요. 기본소득 같은 거 하는데, 오세훈이가 여기저기 그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년 총선에. 그리고 오세훈이는 윤석열 쪽으로 완벽하게 붙어버렸어요. 한마나도 윤석열을 비판 안 하죠. 그죠? 지가 당하고 있음에도 대단히 기회적인 선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경기도의 김동연이 보면은 착실하게 포인트를 쌓아가고 진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요. 전시행정 같은 건 아니고 투자도 좀 받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오세훈이가 왜 저렇게 하는지, 그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이나 또는 교통 환승제 같은 거를 하나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오세훈이가 과거부터 보면은 희한하게 부름 잡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윤석열에 붙으면서 지금 그 대세는 뭐냐 하면 말이죠.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부정평가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윤석열에 붙은다. 그럼 서울 시민이 어떤 심판을 할 것인가 하고 내년을 보셔야 돼요. 서울이 과반을 못 얻으면은 당연히 수도권도 과반을 못 얻죠. 경기도, 인천 이런 데도.
이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조사했네요. 근데 일단 보고 가시면은 윤석열 직무평가 보면은 긍정이 36%고 부정이 56%다. 윤석열이 오만 짓을 다 했죠. 그죠? 윤석열과 김기현이 전면에 나서면서 민주당 죽이기, 또 민주당 5년의 적폐몰이를 다 했죠. 빨갱이 몰이, 또 언론 몰이, 방송 장악 몰이, 이제는 태양광 비리까지 들추겠다고 들어가죠. 근데 이게 그 보면은 9일부터 11일까지 해가지고 왜 오늘 발표하는지 모르겠어. 9일, 11일에서 3일간을 했는데. 이 동아일보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중앙하고 동아가 문화일보도 그렇고 대부분인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신문이죠. 동아일보에 양식 있는 필진들은 벌써 반윤으로 다 돌아섰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동아일보에 총괄 지휘를 하는 놈이 아직도 내 후배가 하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윤석열의 긍정이 36, 부정이 56. 지난주에 MBS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MBS는 아마 부정이 58이었죠. 근데 바뀌질 않아. 이게 비토층이 너무 확고하게 용산 콘크리트를 갖다가 콘크리트 치면서 공격하는 거야. 잘한다가 보면은 외교 대북 교육개혁 순이다. 뭐 외교 대북이야. 꼴통 보수들이야. 또는 문재인이 질린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교육계획이 왜 나와? 윤석열은 무슨 교육계획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70대 60대 후반들은 윤석열 지지하는 거야. 지들이 당한 생각도 못하고. 못한다가 민생과 외교와 국민 소통 순이다. 이게 맞아요. 제가 아무리 보수인이지만 윤석열이 못한다가 민생, 외교, 국민 소통 꽝이죠.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하는 것이고, 지금 10달 남았는데, 10달도 안 남았어. 4월 10일이고, 내년 4월 10일인데, 서울을 보면은 국민의힘을 뽑겠다가 30.8%, 서울 민주당을 뽑겠다가 35.1%, 경기에 가보면은 국민의힘을 뽑겠다가 30.6%, 민주당을 뽑겠다가 37.4%, 경기로 가면 좀 더 확장이 되죠. 인천도 그렇고, 인천, 서울 국민을 뽑겠다가 30.8%, 인천을 뽑겠다가 35.7% 이렇게 나오죠. 지금쯤 윤석열이가 이렇게 몰아치고 적폐몰이에 들어가고 외교가 성과가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 수도권에서 윤석열이 지지율 올라가고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고 50%는 돌파해야 되고, 또한 내년 총선은 저거 발목 잡고 아킬레스건 물어뜯는 민주당을 심판하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민주당이 한테 표를 주겠다. 이게 더 많아요. 뭐를 말하냐면은 윤석열의 비토층은 현재 보면은 절대적으로 윤석열을 지지 않을 거예요. 고로 윤석열 개인 플레이로 내년 총선을 승리하겠다 그랬으니 고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야. 응?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지난 잠시만요. 지난 보선 때, 지난 지방선거, 3월 대선 때 보면은 윤석열 지지가 50.6%고 민주당이 45.7% 얻었어요. 역전이 됐죠. 그러니 윤석열 평가로 가면은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나뉘는 총선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도 오세훈이가 59.1%로 압승을 했고 민주당이 39.2%로 앞섰죠. 그러니까 그 한건 같은 대선 또 지난 보선에 그 지지율을 윤석열이 혼자서 다 까먹은 거예요. 김건희가 날치면서. 그럼 이거 이제 국민의힘은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다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민주당과 국힘의 서울 수도권은 그렇죠. 몇백 표 차이, 1, 2천 표 차이로 결판을 나니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이
내지 7% 차이 난다면은 민주당이 이긴다는 거로 이건 진다는 거죠. 뭐 몇 석은 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지지율 올라갈 게 없어요. 올라갈 게 없어요. 자, 이 이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제를 몇 개 빼고 했죠. 현재 상태에서 양당 체제에서 했는데 양당은 깨집니다.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공천파동까지 가서. 응? 양당 자체가 국민의힘은 분당이 안 되고 민주당은 분당이 되거나 이재명을 날린다는 그런 전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공천파동으로 윤석열 군단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전제가 없이 현재 상태로 말한 거죠. 대단히 불확실하지만은 신당을 차리고 제3정치 세력은 반드시 나오므로 제3정치 세력이 나오면은 민주당보다 국힘 윤석열이가 더 타격이 있다. 아니 지역구마다 서울 경기에서 2,000표씩만 빼내가봐. 비리대표를 갖다 3정치 세력에 준다고 하는 국민들이 중도무당층이. 그죠? 그러면 완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징글징글하다 진짜. 현재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을 보면은 지지율만 보면은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4예요. 어떻게 민주당이 앞서? 지금 말이죠. 부동산이 지금 다시 재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하반기에 터진다고 언론들이 계속 뽑아내는 게 역전선언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역전선언이 터지든 부동산 값이 오르든 그건 오세훈이한테 윤석열 정권한테 타격이 가는 거예요. 뭐 고고티브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집 가진 사람은 집값 오르면 좋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오세훈이가 너무 전시행정을 많이 해. 그리고 오세훈이가 왜 전작년에 그렇게 윤석열, 이준수 편들어서 두드리 잡는지 나 그 이해 안 간다니까. 약자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전작년이 잘못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건드리면 안 돼요. 강성 보수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기분 나쁘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건 그러는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고 결론 났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38 전당대회 이후에 향후 6개월, 그러니까 9월 8일 정도까지 윤석열 지지율이 45%를 못 넘기고 45%를 못 넘기고 30%대 초중반에 이렇게 행보하고 기고 있으면은 완벽하게 진다. 벌써 3개월 지났죠. 38 전당대회. 오늘 김기현이가 뭐 취임 100일이 됐대요. 그 뭉청한 놈이. 그거 좀 이따 찍을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자꾸 그 동아일보는 희망적으로 보고 거의 언론은 아주 오마이뉴스나 경향만 제외하고는 윤석열 정권에 다 잡혔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르게 뭘 아무것도 몰라. 내년 총선을. 제가 볼 지금 완패 구도로 들어가는데, 완패하든 완승하든 이 정치는 더러워서 안 돼요. 따라서 제3정치 세력이 나오면은 그게 각계급파 들어가면서 이합지성하는 과정을 한 당으로 수렴시켜서 표를 몰아줘야지 나라가 변합니다. 우리가 편해지고. 5개 권력별로 나누는데 이걸 보면서 뭐 특징적인 게 서남권에서 민주당이 비토가 강하다. 서남권은 거의 관악구, 검천구, 양천, 구로구, 영등포구 민주당 텃밭이죠. 서남권이 민주당 지지율이 20%나 떨어졌다. 그리고 국힘은 5%뿐이 안 떨어졌다. 따라서 서남권에서 성사는 있다. 지금 이러고 있죠. 여기서 서남권에서 양천이나 강서에서 한두 개만 가져오고 아무리 좋게 해도 한두 개만 가져오고 윤석열 바람은 안 불어요. 윤석열 바람은 절대 안 붑니다. 내년 총선은 누가 더 못하고 누가 더 더러운가의 심판에 들어가요. 국민은. 서남권에서 정치권에서 서남권이 말이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이 희망이 있다. 유심히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겠죠.
서남권은 원래부터 안 돼. 바람을 불어도 서남권에선 보수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식으로 동아일보가 기사 쓰는 거 보고 기가 차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갖는 거는 강남 동남권입니다. 강남입니다. 난 여기서 한두 개는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서초 강남 송파에서 8개를 갖고 있죠. 난 송파에서 한두 개 날아가려고 봐요. 서초도 한두 개 정도는 위험하지도 할 것 같다 해요. 근데 서초 같은 경우는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이정건 사건 때문에 아주 하기 질렸을 거예요. 동남권을 보더라도 지난 21대 대선보다 총선보다 민주당 애들이 52%에서 35%, 15%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국힘도 15%가 떨어져 45.9%에서 31.6%.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는 아성이죠. 보수의 아성. 송파는 솔직히 반만 쳐야 돼. 반만 아성이고 그 헬리오시티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헬리오시티 관할 구역인 배현진이가 헬리오시티 관할 지역구인데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 배현진은. 그러면은 동남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난 총선에 대비해서 민주당도 20% 떨어지고 15% 떨어지고 국민의힘도 15% 떨어져. 동남권 주시해야 돼요. 여기서 서초 강남에서 한 개만 빼일 정도의 위기가 오면은 싹 망해요. 국민의힘은. 저는 강남 분당을 근거로 사는 사람이고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흉흉합니다. 강남도 지금. 아니 민주당 저 새끼들도 양아치인데 저 윤석열 저거 바보 덩신이야. 다 그래요 지금. 아줌마든 아저씨든 할면은 이야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동북권으로 가면은 동북 서북권으로 이 서북권도 보면 은평 서대문 마포가 거의 국힘이 불리하고 동북권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국힘이 불리한 코스죠. 근데 이게 보면은 서북권이나 동북권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총선보다 20%가 떨어져. 근데 국힘도 만만치게 않아. 서북권은 10% 떨어지고 37%뿐이 지지를 못 받는데 26%뿐이 못 받아. 또 동북권을 보면은 40% 지지율인데 27.7%뿐이 못 받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동아일보 기사나 의용 언론들이 뉴시사 같은 것들이 문화일보 이런 애들이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만 부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떨어져. 국힘도. 지난 우리 총선에 완패했잖아요. 서울에서 9석분을 못 가져왔잖아요. 경기도에서 뭐 11석인가 2석 가져오고 11석인가. 그런데 아니 님끼리 어떻게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정권을 장악했음에도 1년 반, 2년이나 지나가지고 2년 후에 총선이, 1년 후에 60개월 후에 총선이. 근데 27%, 30% 뿐이 안 돼요. 국힘 지지자. 완패한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도심권은 또 마찬가지고 종로, 중구, 용산. 여기도, 그 지난 총선보다, 민주당이 20% 떨어지는데 국힘도 뭐 15% 떨어져. 기저효과죠. 국힘이 워낙 그냥 뭐 지난 총선에 말아먹고 지지율이 안 나왔으니 거기다 더 떨어지는 거야. 대충 보면은 이 서남 도심 서북 동북 서남 동남 보면은 합계를 내보면은 국힘 지지율이 30%도 안 돼요. 국힘을 뽑겠다는 게. 저 국민의 3명 중에서 한 명도 국힘을 뽑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평균을 내보면은. 이렇게 봐야지. 뭘 민주당 지지율만 떨어지고 국힘 지지율은 덜 떨어졌다 이렇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 총선에 보면은 21대에 물론 이렇게는 안 돼요. 보수가 또 결집을 하니까. 그럼 민주당 애들은 결집 안 해? 지난 투표를 보면 21대 서울에서 국힘이 한 42, 3% 얻었다고. 43%.
근데 지금 지지율 들어가는 건 국힘 지지율이 내년 총선에 국힘을 뽑겠다가 30%도 안 돼. 망한 거지. 이런 식으로 봐야지. 그죠? 마지막으로, 아우, 벌써 20분이야. 아우, 힘들다, 진짜. 그 데일리안은 공정위 발표하는데요. 윤 지지율이 42.4% 나와. 또 국민 10명 중 6명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한다. 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어제 방통위에서 김효재가 그냥 그 가결을 시켜서 3개월 안에 빠르면 3개월 안에 분리 징수한다는데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 관심도 없어 솔직히 분리 징수는.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인심을 잃어요. 중도 진보층한테. 윤지율이 42%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일리안 보면 윤석열 부정평가가 56%야. 데일리안 공정이 그냥 나이든 늙은이들만 그냥 빠글빠글 보수층만 가서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거기서도 부정평가를 55%를 못 깨. 고차가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